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12년 차 기술 번역가 입문 노하우 아니면 돈 되는 기술 번역가 되는 법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요 라이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카메라 쭉 보면서 음, 잘 이해하고 계신가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라이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아, 이따가 한 번 더 질문할 거긴 한데,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초보 번역가이신 분들은 채팅창에 1번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기술 번역에 관심 있어서 왔어요 하시는 분은 2번을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초보 번역가 1번, 기술 번역에 관심 있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2번, 기술 번역, 초보 번역가님, 거의 반반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기술 번역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초보 번역가님, 절반, 절반, 이렇게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접하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구글 검색을 했다, 네이버 블로그, 이것도 한 번 더 알려봐 주시겠어요? 음.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레드 통해서도 오셨고, 그렇군요. 혹시 유튜브 통해서 오신 분은 안 계실까요? 음,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더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나 이따가 참여자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그때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기술 번역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서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에서는 기술 번역가 데뷔하는 비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2012년에 번역을 시작을 했고, IT와 마케팅, 법률, 의학, 요 네 가지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번역 교육, 그리고 컨설팅, 요 작업에 좀 집중하면서 초보 번역가님들과 기술 번역가 지망생들을 돕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일단 되고 나서 경력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건 좀 쉽게 말하면 조금 이제 번역가로서 먹고 살기 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더 살기 편해진다. 근데 음, 제가 이 원고를 작성을 한 게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이 원고 나오는 내용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술 번역 업계, 그러니까 그냥 한국의 번역 업계, 요 한국의 번역 업계 안에 이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번역에 관련된 좀 정보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분위기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보 번역가님들, 그리고, 번역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지망생님들은 여전히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좀 할라 치면 굉장히 면박을 당하기가 일쑤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 번역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봤는데 이런 게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올리면 요즘 누가 기술 번역가 하냐 하지 마라. 막 요런 부정적인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릴스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스레드 글을 올렸었나?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잘 걸러 들어야 됩니다. 어. 번역가 하는 거 뜯어 말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쏙쏙 잘 습득해가고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본인은 번역 업계를 떠나지 않으면서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막아보려는 그런 좀 어느 업계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러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또 확인을 하고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조금 더 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 사람이 도와주는 거에 도움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좀 더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10년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었죠.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디자이너로서 성공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만뒀어요. 그 일을 그만뒀으니 이제 막막하잖아요. 이 일을 그만둔 게 30, 이제 막 서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20대 후반 30, 서른이 막 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저한테 감사하게도 또는 다행히게도 번역을 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살려서 번역 알바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초기에 번역 알바를 이렇게 구해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고 계속 기다리면서 나 이제 일자리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그나마 지금 할 줄 아는 건 이거 번역 이거밖에 없는데 그 시간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고민을 계속 했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고객이 원하는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그 이후에 출판사와 이제 첫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어서 해외 번역 에이전시들과도 계약을 하면서 점차 번역 일감이 이렇게 늘어가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술 번역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반에 영상 번역도 해봤고, 출판 번역도 해봤어요. 영상 번역, 출판 번역 다 해봤는데, 번역료가 너무 저렴했어요.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저축도 하고, 나는 좀 전문가로 인정도 받고,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충족시키기에는 좀 한참 미달이더라고요. 이걸로 생활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번역을 해보니까 번역은 참 재밌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번역가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기술 번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바빠서, PPT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몇 분 더 들어오셨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초보 번역가님은 1번, 기술 번역 관심 있어서 왔어요 하는 분은 2번, 잠깐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초보 번역가 1번, 기술 번역 관심 있어 왔다 2번. 제가 PPT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까지 가면, 음. 그래서 기술 번역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기술 번역가로 잘 먹고 잘 살려면 해외 고객이랑, 해외 고객과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고객이라는 건 해외 번역 에이전시를 말하는데 해외 번역 에이전시랑 어떻게 계약하는 거지?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90분 안에 엄청난 제 여정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연히 영어로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 이 방식, 이렇게 접근하는 이 포인트를 찾지 못해서 수년간 헤매다가 그냥 번역 일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게 단순한 건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영어로 찾아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곳은, 테스위티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였어요. 마케팅 팁스 for translators. 그러니까 번역가들을 위한 마케팅 팁이라고 웹사이트 이름이 그래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영어로, 어,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더라. 물론 그 수많은 정보들이 다 한국인 영한 한영 번역가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정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 둘씩 찾아보고 나한테 적용할 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불안감은 사그라들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해외 고객과 계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 확신이 생긴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하는 이런 느낌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 느낌, 이 확신이 생긴 거는 너가 지금 제대로 된 경로로 들어왔어 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프로스닷컴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프로스닷컴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영문 프로필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프로스닷컴에 좋은 일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 시대였어요. 시기였어요. 일감에 지원을 했죠. 그런데 역시나 답이 없어요. 왜냐? 고객은 번역 경험도 없고 보니까 이력서에 뭐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굵직한 뭔가가 없는 그런 완전 생초짜에게 일감을 주기가 일감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면 고객은 제 이력서를 통해서 나의 초보 번역가인 내 이력서를 통해서 고객이 신뢰감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초보라고 하더라도 한번 기회 줘볼까? 라는 그 생각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이력서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초보니까 일 안 주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보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 번역 업계를 이해하고 여기에 어떤 흐름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방법을 알려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 영문 프로필이나 내 영문 이력서에서 발견을 하면 고객이 초보라고 해도 일감을 줍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 신뢰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요걸 이제 반영을 했어요. 제 영문 프로필에, 제 영문 이력서에. 자세한 내용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IT 번역 일감을 계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고객에게 신뢰를 주면 이 일감을 받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이 지점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요. 고객에게 내가 프로젝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번역가야 라는 걸 내 영문 이력서의 내용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뭐, 저는 뭐, 시간을 잘 지키고요. 막 이런 그러한 나의 의지나 계획 이런 건 전혀 쓸모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를 내 영문 이력서를 통해서 줬어야만 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일감을 받게 됐는데요. 당시에 초보 번역가였는데 IT 주제로 25만 단어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넘게 번역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비전공자인데 IT 주제로 일감을 받았어요. 저는 IT에 아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감을 받았을까? 그 이야기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비전공자도 전문 분야로 일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요 과정에서 써먹었던 방법을 다른 분야에다가도 적용을 했더니 그대로 통하더라, 라는 거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음, 모르는 분야의 일감을 계약을 따내서 2년 넘게 번역을 했는데, IT 비전공자가 IT의 아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IT 분야 일감을 받았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당시에 일감 받았던 주제가 IT 네트워크였어요.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감을 초보 번역가는 이 일감을 막 고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감을 누가 준다 그러면 무조건 예스 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주제면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단순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통합니다.
IT 네트워크라는 주제를 전혀 몰라서 이거 관련된 입문 서적이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입문 서적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된 입문 서적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림 아주 쉬운 입문 서적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기초 지식을 쌓아나가면서 번역을 병행을 한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제가 만들어낸 번역 품질이 가면 갈수록 품질이 굉장히 탁월한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의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배경 지식이 가면 갈수록 이 배경 지식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일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객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비전공인 IT 분야 일감 받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모르는 내용으로 번역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속도가 너무 느리고 내가 이걸로 먹고 살긴 힘들겠다 싶을 정도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그렇진 않다. 이 학습하는 속도도 그렇고 뭐든지 처음 배울 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 IT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기술 번역가로 살아가는 물꼬가 트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초보 번역가라고 하더라도 딸랑한 프로젝트 하나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년, 6개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네? 라는 요 단서 하나, 요 증거 하나가 굉장히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 사람 다른 우리 쪽에서 필요한 분야로 한번 일감 한번 조금 줘볼까? 해낼 수 있을런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물꼬를 터준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IT에 아이도 모르던 사람이 인문서적을 사서 인문서적도 어려워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인문서적을 봤단 말이에요. 동화책 같이 막 그려져 있는 거. 그러고 그런 방식을 정말 단순 무식하게 썼는데 되더라. 그럼 당연히 이제 자신감이 슬슬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주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영화 번역을 하고 이제 일감을 항상 알아보던 중에 한영 번역 프로젝트는 항상 사람을 구하고 한영 번역 프로젝트는 조건을 보니까 영한 번역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한영 번역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조금씩 병행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한영 번역 공부하는 분량을 좀 더 늘렸어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한영 번역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영 번역 공부를 하는데 한영 번역 공부를 하면서 한영 번역의 일감을 굉장히 조금 아주 자잘한 걸 받았어요. 초보 번역가들한테는 굉장히 자잘한 일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50단어, 뭐 30단어, 뭐 100단어, 200단어. 근데 요거 이렇게 자잘한 걸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 일감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딤돌로 만드는 이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차피 속도가 느리니까 자잘한 일감을 받아서 한영 번역 공부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그래서 경력을 한 줄, 두 줄 만들어 나가고, 요런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다가 번역가로 몸값을 올리려면 한영 번역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 영한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분야가 있으면, 몸값을 올리기가 수월하다라는 걸 알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시 IT와 마케팅, 어, 법률, 의학,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제 전문 분야를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번역료도 더 많이 받고 일감도 더 많은 그런 전문 분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문성을 길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입문 서적을 사서 내가 공부해서 봤던 것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라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고 싶어서 법률, 의학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공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법률, 의학 이쪽에 기초 지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떤 전문 분야이든지 간에 처음에 그 전문 분야로 접근하실 때 시작점은 그 분야의 기초 지식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기초, 아주 쉬운 기초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 지식을 이제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인하우스 번역가로 좀 살아보고 싶다. 편하게 일감 언제 들어오는지 막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고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번역가로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 알아봤어요. 당시에 알아봤더니 뭐 번역 전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 전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역 전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번역 전공을 저는 그 사이버 대학으로 번역 전공을 했는데요. 2년간 번역 전공을 했는데 제가 나도 번역 전공해서 인하우스 번역가로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그 시점, 그래서 번역 전공을 시작한 그 시점, 그때부터 일감이 그 전부터 조금씩 기미가 보였지만 일감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프리랜서 번역가로 자리를 그냥 잘 잡았을 텐데 당시에 어쨌든 제가 번역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공을 나중에 하게 되었고 번역 전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학비도 그렇고, 뭐 학비는 뭐 내가 이 공부 전공을 하는 동안에 일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오는 일감을 절반으로, 거기서 또 절반으로 확확 줄여야지만 내가 이 전공하는데 시험도 준비하고 공부할 시간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2년 동안 번역 전공하고 들어오는 일감 처리하고 하는 와중에 2년의 시간 동안 프리랜서 번역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굳이 인하우스 번역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프리랜서 번역가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확신이 안 서서 전공을 했지만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굳이 출퇴근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차피 매월 고정 거래처에서 매월 새로운 일감을 나한테 주고 또 새로 나한테 일감을 주겠다는 고객들이 알아서 계속 찾아오고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전공을 해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 어,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제가 법률 분야도 공부하고 의학 분야도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욕심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럼 나도 이제부터 한영에다가 법률에다가 의학 공부 시작해야지?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우리가 감히 동시에 시도할 만한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고 이걸 내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예요. 아무튼 당시에 제가 이제 저도 법률 의학 누구나 다 그렇죠. 고생 조금 하고 자리 빨리 잡고 싶죠. 저도 그랬는데 이게 맘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법률 의학 공부 동시에 시작했는데 의학은 내려놨어요. 법률 분야로 일감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 먼저 공부하자라고 해서 법률 분야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일감이 밀려 들어오는 거, 일감을 줄이면서 법률 분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해외 에이전시에서 그 전에 이제 짜잘짜잘하게 의학 번역 프로젝트를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대규모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규모 한영 의학 번역 프로젝트가 있다. 너 이력서 우리한테 보내라.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잘한 프로젝트면 난 이제 법률 분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괜히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사람의 에너지가. 그래서 아휴, 너무 짜잘한 거면 안 하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좀 더 알아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몇 년치, 뭐 5년치, 10년치. 10년치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감이 쌓여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법률 분야 공부하고 법률 분야 일감 들어오는 걸 다 마다하고 다시 이번에는 또 방향을 바꿔서 한영 의학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일감만 처리해도 제가 다른 고정 거래처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제 일정이 꽉 차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루 8시간, 10시간 일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의학 번역을 하면서, 제가 추가로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의학 번역이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시간 일했으면, 그 다음에 또 충분히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의학 번역을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의학 번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번역을 1시간을 처리를 하면 제가 번역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가를 확인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의학 지식이 좀 더 있었으면 번역 속도도 더 오르고 내 번역료도 더 높아지고 내가 완전
학자들이 처리하는 이 레벨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 또 막 밀려 들어오는 일감을 또 줄이고 의학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좋은 점은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을 하나 둘씩 갖게 되면 초보 번역가 시절에 내가 번역했던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초보 때는 막 10시간 막 이렇게 일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고 그거의 절반 정도 시간만 일을 해도 초보 번역가 시절에 받았던 번역료보다 훨씬 더 높은 번역료를 받게 됩니다. 경력 번역가들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른 옵션을 내가 법률이나 의학 분야로 추가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나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일감을 줄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유튜브에 기술 번역 팁 같은 걸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기술 번역 특강 만들어 달라 요청이 들어왔고, 특강을 해달라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술 번역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음, 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리기 바로 전에 의학 번역가로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의학 공부를 내가 더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일감을 줄이고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의학 번역가 또는 영문 카피라이터로 제 커리어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 좋은 기회를 양손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아직도 이제 손에 쥐고 있고, 그래서 기술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만 도와드리고 나는 다시 내 커리어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벌써 4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어서 좀 더 안정화시키고 나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다시 의학 번역가로 그리고 또 영문 카피라이터로 제 커리어를 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기술 번역 수업을 운영하고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로 쌓아놓았던 그런 어, 지식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기술 번역 팁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알려주세요. 그래서 특강을 만들었어요. 이 특강을 수강했던 한 분은 기술 번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군요. 기술 번역 업계 생태계는 이런 거군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라는 이런 후기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경력은 이렇게 쌓는 거네요. 그리고 틈새 시장은 이렇게 공략하는 것이군요. 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 기회가 보인다라는 후기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해외 고객과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써서 해외 고객과 연락을 주고받고 접촉해서 번역 일감을 받게 되었다. 번역 투잡을 시작했어요. 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따가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해외 고객과 계약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빨리 조금이라도 빠르게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게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지금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감 짜잘한 거 한두 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감을 꾸준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기술 번역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알고 그럴 수 있는 내 자격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도 물론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뭐 지금은 이제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는데요. 의학 번역 이렇게 시작이라는 특강도 있었어요. 가끔 제가 뭐 번역 지금 실무 3년 차인데요. 뭐 2년 차 정도 되는데요. 이 의학 쪽으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전문 분야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 좀 심도 있게 1대1 좀 면담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분은 수강하셔도 되겠다 하면 이제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데요. 이 특강을 수강하시고 나서 어떤 이 한 수강생님은 해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번역 테스트에 합격했다. 이런 후기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분은 역시나 해외 업체 계약을 하고 번역 일감을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님들이 후기를 그렇게 많이 안 보내주세요. 많이 안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엄청 긴 후기도 보내주시고 뜨문뜨문 보내주시는 후기 중에 아주 일부만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긴 내용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분의 이 내용의 요지는 의학 강의를 수강을 했고, 제가 알려드린 전략과 방법을 썼더니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 제 특강을 수강하기 전에 본인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방법대로 시도를 해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에 고객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시도를 하고 적용을 했더니, 어, 여기 링크드인 뭐 뒤쪽에 뭐 어디 있는데요.